안녕하세요. 저는 부원장 장승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대진고 수학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황스럽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잠시만 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원장 장승훈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대진고 수학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좀 가르쳤는지도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우선 이건 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20대 때 영재 애들을 좀 가르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사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창피하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 제 자랑을 좀 할 건데 듣기 싫으셔도 잠깐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이제 지금 2026학년도 고3이었던 친구들의 성적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제 제자들을 데리고 삼겹살 사주고 이제 성적표를 다 보내달라고 했어요. 이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성적표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지금 작년에 가르친 애들이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서 진짜 못하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점수가 70%대였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3년 동안 있으면서 변화된 평균 퍼센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평균 퍼센트고, 시작할 때 70%였던 친구가 졸업할 때 97%로 졸업을 했습니다. 수능을 97%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등급이고, 제가 가르친 반 중에서 완전 망했다고 한 애가 1등급 컷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친 애들은 다 성적이 좋았다, 이거 자랑하려고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대진고 수학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일 관심 있으신 게,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목표가 1등급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3년 동안에 1학기 중간고사, 오늘은 온전히 중간고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팔 겁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의 등급컷을 좀 보여드리자면, 대진고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영어 선생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퐁당퐁당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난이도가 어쩔 땐 엄청 어려웠다가 어쩔 땐 쉬웠다가, 이런 걸 좀 즐겨 하시는 것 같고, 2023년이랑 2024년은 1등급 컷이 99점, 96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4% 기준이고, 지금 현 1등급 컷이랑 비슷하게 보시려면 2등급 컷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등급 컷이 90점, 89점 정도 됐었습니다. 여기 자료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와서 이제 요 자료는 공시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컴퓨터를 돌려서 역추산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크게 오차는 없을 겁니다. 표준 편차 평균으로 한 거라서. 그래서 90점이랑 89점 정도 나왔는데,
요게 대진고 문제가 보통 4점에서 5점 정도 돼요. 한 문제. 그러면 두 문제 틀렸을 때 현 1등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등급컷을 보시면 72점이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분석한 거를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작년이 이제 처음으로 이번 교육과정이 들어간 해잖아요. 그럼 보통 쉽게 내거든요. 선생님들이 정신이 좀 나가지 않았었나 싶은데 애들에 대한 기대가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좋은 애들 많이 들어왔다는데 한번 실력 좀 보자. 그래서 이렇게 내고 교장 선생님한테 혼났겠죠. 그래서 이런 점수대가 나왔었는데 평균이 40점대였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해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1등급 컷이 72점이고 2등급 컷이 53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만 맞아도 2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46점이었어요. 평균보다 조금 높죠. 한 문제 반? 평균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친구들이 몰려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3점이 2등급 컷이었고, 이러면 문제가 엄청나게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번 교육과정은 점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급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급이 1등급이 아니더라도 성취도가 A면 성취도만 보겠다라고 한 학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경희대.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이 아니라도 성취도가 A면 만점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등급보다는 등급도 중요하고 성취도도 중요하죠. 그래서 목표가 1등급 A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는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퍼센트를 정해놓고 그냥 이 점수 이상은 이제 성취도를 A를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치게 낮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과도하게 우리 학교 애들 대부분을 A를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경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망한 시험이죠, 완전.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기말고사에 엄청 쉽게 냅니다. 이걸 올리려고. 그래서 평균이 20점이 올랐어요. 평균이 20점이 오른 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 컷이 10%인데도 불구하고 한 문제 서술형은 한 문제를 제대로 틀리면 1등급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만점자가 1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험에. 그만큼 쉬었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준비를 뭘로 해야 될까요? 이 시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쉬운 시험 준비를 못하러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도 이번에 대진고 혹시 소문을 들으셨나요? 잘하는 애들 엄청 많이 갔대요. 들으셨어요? 애들이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있는데 장난 아니라고 막 대진고 다 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까봐야 알겠지만 애들이 설레발이 엄청 많이 치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진고 많이 좋은 애들이 갔다라는 걸 선생님들도 뭐 이제 건너 들으실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작년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말고사에 수습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애들의 심리 상태예요.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망했어. 그래서 내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보여. 그럼 이제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왜 중요하냐면 애들 동기부여하는 데에도 되게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첫 시험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저한테도 너무 중요해요. 첫 시험을 망하면 애들이 다 떠납니다. 다 제 탓인 줄 알고. 그래서 저도 엄청 준비를 많이 시킬 건데, 보통 첫 시험이 성적이 다들 좋아요. 왜냐하면 중학학원에서 공수원을 막 3번, 4번 돌리잖아요. 그래서 막 3번, 4번 돌린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중간고사 애들은 다 잘 봐요. 그리고 이제 점점 떨어지거든요. 애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좋은 고등학교에 맞는 좋은 수업을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점점 평균은 애들이 떨어지고, 중간고사는 높으니까 애들이 그때 못 보면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의욕도 안 생기고,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 나 수학 말고 영어 국어 열심히 할래,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전체적인 3년 계획이 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 저희도 되게 많은 준비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엄청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중간고사를 어떻게 냈길래 점수가 그따인가 이렇게 해서 봤는데 제가 진짜 객관적으로 저 난이도를 되게 높게 매기는 편인데 객관적으로 난이도를 제가 매긴 난이도예요.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근데 이제 제 난이도 기준은 뭐냐면 1분 안에 무조건 풀 수 있다. 그러면 이제 C입니다. 1분 정도 걸릴 것 같다. B입니다. 1분 대일 것 같다. A입니다. 2분은 무조건 넘을 것 같다가 S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S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S가 있는데요. 그럼 제가 무조건 2분이 무조건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문제만 거의 15분에서 20번을 썼을 거예요. 그러면 6문제 푸는데 시간의 반을 거의 다 써야 돼요. 아무리 잘하는 애들도.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풀어야 됐었던 문제집니다. 그래서 평균이 그렇게 낮았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번호들이 적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문제를 거의 변형을 해서 시험을 냈거든요. 요 두 문제 빼고 21번이랑 6번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1, 29, 30은 킬러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서 29, 그 다음에 29 이렇게 29가 킬러 문제인데 킬러 문제가 3문제나 있죠. 킬러 문제가 어떤 정도의 난이도냐면요. 제 반은 언제나 수능 100점을 목표로 하는 반이었어요. 이번 고3들도 그랬고요. 그러면 이제 수능 100점을 맞기 위해서 제가 전략을 어떻게 짜주냐면 킬러 문제가 3문제잖아요. 이 3문제를 제외하고 100분 중에 60분 만에 다 풀려고 해요. 그럼 27문제를 60분 안에 다 풀려고 합니다. 그럼 평균 2분 만에 푸는 거죠. 킬러 문제 3문제를 40분 동안 고민하라고 해요. 그만큼 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럼 킬러 문제 한 문제 푸는데 보통 10분이 소요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떻게 했죠? 2분을 줬죠. 2분 안에 이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왜 풀 수 있느냐? 풀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처음 보는 거랑 풀어본 적이 있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처음 보는 문제들은 제가 하나하나 문제를 읽어보고 조건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다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검토까지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보통 대부분 학생이 검토는 안 하겠죠. 그렇게 해서 10분을 쓰는 문제인데 이 시험에 들어간 문제는 당연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맞죠? 이렇게 푸는 문제였지. 딱딱딱딱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대진고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던 애들은 거의 40점대를 맞았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킬러 문제도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거의 준킬러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20번, 20번,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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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8번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거의 도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처음 보는 애들은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는 친구들은 40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이번 달에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미리 보는 중간고사라고 해서 대진고 시험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신청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이 시험지 변형 문제를 제가 풀릴 거예요. 그럼 애들이 40점 안 나오겠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큰일 났다. 나 이제 지금 대진고 가려면 이제 큰일 났다.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신청하고 가셔서 경각심을 한번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대진고는 선생님이 준비하기에 좀 좋은 시험지예요. 왜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실제로 교육청에 있었던 거고 이게 부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대진고는 부교재가 올림포스 연합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엮어놓은 EBS 문제집이에요.
그냥 장점은 싸다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고, 그래서 그 문제집으로 이제 부교재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실리는 거예요. 그럼 요 문제는 이제 17번 문제인데 이것도 생으로 풀면 좀 오래 걸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죄송하게 또 칼라로는 제가 프린트를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식 하나 바꿔놨습니다. 식 하나 바꿔놓으면 이제 뭘 하면 되냐면 그냥 내가 그냥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아니까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꿉니다. 그래서 대진고는 이렇게 되고요.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29번 문제인데 킬러 문제죠. 이거 저희 애들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반 애들 3번 풀린 문제입니다. 3번 풀렸는데 3번째 겨우 풀더라고요. 못 푼 애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림을 기본적으로 3개를 그려야 되고요. 거기에서 구간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간을 정리한 데서 식을 세워야 되고요. 그 식을 가지고 또 엄청나게 오래되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알아도 2분은 무조건 넘게 걸리는 문제예요. 제가 풀어도 2분은 걸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구간이랑 식만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딱딱딱딱 그림 그리고 빨리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게 한 3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진고는 많이 바꾸지 않아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겠죠? 애들이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풀어봐야 돼요. 똑같은 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모아놔서 많이 경험해야 돼요. 시간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랑 기억력이 중요합니다. 대진고는 원래 수학이랑 좀 달라요. 원래 수학 문제는 논리력 이런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논리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설계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하는데 대진고는 그런 학교가 아니고요. 많이 시켜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진고 준비는 선생님 입장에선 좀 쉽죠. 애들이 뭘 모르는지를 계속 기억해서 그걸 계속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중은 좀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얘도 뒷부분이잖아요. 뒷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똑같게는 안 내고요. 여기 조건이 이렇게 부등으로 바뀌었는데요. 요게 이제 너무 단순하게 뭐 저게 뭐 다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요 등식이 부등식으로 바뀌면서 경우의 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에서 경우의 수를 봐가면서 푸는 문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에는 그래도 좀 성의 있게 좀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6번과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넣어놨는데 이 문제가 제가 S를 해놨어요. 근데 어머님들 보시기에 이 문제는 S 문제는 아닐 것 같지 않으세요? 2줄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다. 원래 S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난이도 기준을 뭘로 둔다 그랬어요? 시간으로 둔다 그랬잖아요. 이 문제는 부교재에 없었던 문제예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기본 실력으로 풀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단 한 줄, 요 단 한 줄 때문에 한 3단어, 4단어, 요거 때문에 이제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는데요. 적어도 한 개의 정수해라는 게 생겼어요. 옛날로 잠깐 돌아가시면 2차 방정식을 풀 때 이제 근이 2개였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정도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건 근이 2개예요. 근데 근이 2개인데 적어도 한 개의 정수해를 가진다 하면 우리의 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수해가 하나일 때랑 정수해가 2개일 때를 나눠서 생각해야겠구나.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똑같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정수해일 때 정수해가 아니고 하나는 정수해가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두 근의 합이 정수예요.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개가 정수면 더한 개 정수기 때문에 다른 근도 정수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애들을 헷갈리게 만들려고 조작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낚여가지고 시간을 많이 썼으면 애들이 엄청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제가 이 문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게, 와 진짜 못됐다, 어떻게든 틀리게 하려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어요. 정수의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 실려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부교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는 TOT라는 문제집에 실려 있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에 3월에 무조건 이 문제집을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 문제는 그냥 이제 넣어놨는데 없었던 문제여서 마지막 문제에서, 이 문제는 비슷한 문제가 절대 등급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저희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진고 선생님들은 제가 분석을 하면서 모의고사 거의 대부분 내시고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집 TOT나 절대 등급을 참고하시는구나를 바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아까 앞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써놨잖아요.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다는 건 이건 부교재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교재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 실력으로 푸는 문제인데, 여기를 보시면 CCC, BA도 있는데 여기에는 S가 있잖아요. 요것도 아까 그 6번이랑 비슷하게 문제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형태를 바꿔놔서 애들이 이거 뭐지? 처음 보는데,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끌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센스가 좀 있는 친구들은 이거 이렇게 바꿔서 그냥 모양만 바꿔놨네 하고 알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저희는 이제 준비를 시킬 거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대진고 수학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는데, 사실 이 분석은 대학 조교도 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대부분 설명회에서 분석하는 걸 많이 들으시고 이 선생님 대진고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가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저희 수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고 다른 수업이랑 뭐가 다른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진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진고 수학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억력과 속도예요. 빠르게 풀어내야 되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교재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 수업에 없는 것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나르시시즘이 없어요. 이제 이런 거에 꽂혀 있는 강사분들이, 특히 젊은 강사분들이 여기에 되게 많이 꽂혀 있거든요. 나 교재 진짜 잘 만들었다. 교재. 그리고 두 번째로 나 이제 수업 너무 잘했다. 여기에 초점을 되게 많이 가지세요. 근데 강사는 거기에 꽂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강사는 잘 가르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못 받아 먹어요. 다 아시잖아요. 뭐 시키면 애들 안 하잖아요. 이제부터 이거 해 하면 애들 안 합니다. 애들이 가르친 걸 써먹을 수 있을 때까지 뭔가를 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은 당연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하는 애들 가르치기 때문에 제 수업 퀄리티는 당연히 좋습니다. 이게 없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되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 동안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반 애들이 이제 1월부터 푼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수업은 기출을 다 풉니다. 그래서 기출을 벌써 10개를 풀었어요. 이 24학년도를 제가 많이 했죠. 왜 이걸 24학년도를 이만큼 풀렸냐면 25학년도는 3월에 풀리려고. 그래서 3월에 25학년도를 다 풀게 될 겁니다. 이런 학교들을. 다는 안 할 거예요. 이제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풀게 되면 이제 애들이 뭐가 늘어나냐면요. 처음으로 이제 중등부 시험이랑 고등부 시험이 너무너무 다르구나. 요게 이제 생깁니다. 애들이. 고등부 시험은 진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모자라구나. 처음에 이제 분당고를 풀렸었을 때 애들이 이제 어떤 반응이 오냐면, 뒤에 네 문제 읽지도 못했어요가 대부분이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시간 관리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10번의 시험을 풀게 되면서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계속 한 문제에 꽂혀 있으면 뒤에 문제를 못 풀겠구나. 그래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생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실전 경험.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의 문제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럼 여기서 풀었던 거 여기서 반복되고, 여기서 풀었던 거 여기서 반복되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애들이 이거를 저번 시간에 배웠었는데 숫자만 좀 다르네, 풀 수 있으면 너무 땡큐고, 또 못 풀면 다시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 때 저희는 이제 틀린 문제들을 무조건 다시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애들마다 다, 요즘은 뭐 선생님들 다 하시니까 애들마다 다 오답을 다 따로 줘요. 오늘도 지금 클리닉을 하고 갔는데 애들이 그러면 또 질문해요. 그렇게 3번, 4번 반복해도 킬러 문제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워낙 수준 높게 설계된 문제들이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반복시키면서 이미 하고 있어요. 저희는 실전 경험을 벌써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동안 또 어마어마하게 실전 경험을 많이 할 겁니다. 2월 동안에는 제가 계속 강남 문제를 풀릴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이런 최근 문제들을 풀면 대진고 특징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선생님들이 부지런해요. 그래서 최근 문제, 최근 모의고사 문제 없는 것도 넣으세요. 그래서 25년도에 2, 4학년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로 가면 그 해에 나온 문제도 나옵니다. 그 해에 나온 문제는 시중 어떤 데도 없는, 시중 문제집 어떤 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해에 나온 건 출판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부지런하니까 강사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들도 계속 그런 문제들을 넣어주면서 애들을 풀려야 돼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클리닉을 계속 와요. 저희 학생들 주에 평균 한 1.2회 정도 오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공부하려고 저번 주에 제일 많이 온 학생은 4번 왔습니다. 4번. 그냥 저를 괴롭히는 거죠. 계속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하고, 저한테 뭐 모르겠다고 하고, 왜 똑같은 걸 질문하냐, 왜 생각을 안 하고 질문하냐 혼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애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점수보다 지금이 당연히 높고요. 초창기에 못 풀던 문제 지금은 많이 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그리고 부교재를 최소한 3번 반복할 겁니다. 3월에 이제 부교재를 첫 번째 시작할 건데 왜 시작을 못 하냐면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혹시 예비 소집했을 때 부교재 같은 얘기 했니? 라고 혹시나 해가지고 얘기했더니 전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부교재가 뭐가 될지는 아마도 EBS가 되겠지만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부교재를 시작 못했고요. 3월에 이제 부교재가 시작이 되면 그때 한번 싹 볼 겁니다. 한 일주일 만에 다 볼 거예요. 저희 수업은 일주일에 한 권 정도 문제를 풀려요. 애들 그냥 일주일에 어려운 문제들만 뽑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권씩 절대 등급 풀릴 거고요, TOT 풀릴 거고요, 부교재 풀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싹 돌립니다. 그때 이제 제가 스킬 같은 걸 쭉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남았을 때 두 번째 때는 애들이 못했던 거, 애들이 어려워했었던 거, 그런 것만 싹 모아가지고 다시 계속 시켜요. 사실 그게 너무 귀찮은 일이거든요. 아까 그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강사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 교재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하지만 제가 일부러 들고 나왔는데 제 교재는 너무 허접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왜 이걸 가지고 나왔냐면 매 수업마다 만들어요. 매 수업마다 왜 이걸 만드냐면 애들이 모르는 걸 넣어놔요. 애들이 어려워했었던 거. 그래서 제가 이게 어저께 수업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어제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는 진짜로 잘 만들었다. 니네들이 모르는 걸 내가 진짜 열심히 문제 뽑아서 이걸 넣어놨다. 나머지 정리였는데 나머지 정리를 이것만 다 풀 줄 알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어저께 수업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계속 트렌드를 추구하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문제를 내고 있는데 참 힘든 일이지만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를 이제 한 번 하고 이제 4월 달에 이제 어려워했었던 문제만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직보 때 어마어마하게 시킵니다. 저는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직보 2-3번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직보 때 한 번 부교재를 한 번 더 보는 걸로 3번은 최소한 보고 갑니다. 애들이 못하면 또 더 시키겠죠. 그렇게 해서 기억력을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요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킬러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정도 식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 식이 되게 간소화된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분수도 있고 이거 계산하는데 애들 맨날 틀립니다. 이 문제가 워낙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기출에 3번이 등장했어요. 근데 3번째 겨우 맞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리냐면 제 첫 페이지 그 표지를 보시면 이제 기하 해석이라고 말씀을 써놨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식을 거의 안 쓰는 걸 요구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이제 그림을 보고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쓰게 하는데 여기에는 정말 많은 스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여기는 프린트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거를 유출이 될까봐 이건 너무 제 노하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비율로 우선 기울기를 구하고 기울기가 똑같은 걸로 여기 값을 그냥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높은 수준의 스킬이에요. 그래서 여기 값을 바로 알아내면 기울기가 똑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 넓이를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푸는데 이걸 완벽하게 숙달이 되면 1분 정도면 풀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이미 지금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수첩을 나눠줘서 이렇게 계속 필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 스킬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 어디에 교과서나 어디 문제집이나 다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계속 알려주고 그래서 기하적으로 그림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계속 죄송합니다. 연습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리고 있고 시간을 줄이게 하고 있고 이거를 계속 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제 개강이 3월 3일이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는 아까 그 수첩에 있는 것들을 다시 가르치면서 스킬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킬들을 다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를 한 회 1회 도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실전 경험을 할 겁니다. 제 수업은 수업 한 번당 내신 기출을 하나씩 풀어요.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에는 아까 배웠던 스킬들을 쓰는지를 제가 계속 보면서 풀이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간을 오래 들여서 문제를 풀 것인지 아니면 빨리 풀 것인지 그런 것들 연습을 시킬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교재 2번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기출 레벨 2라는 게 있어요. 저희 좀 어려운 것들을 좀 문제를 풀리면서 이제 취약 문제들을 복습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진고가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3학년에 몰빵이 돼 있잖아요. 지금 발표된 걸로는 2학년 기말에 기하를 할 것처럼 지금 발표가 돼 있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학년도까지는 대진고가 3학년에 확률이랑 기하랑 확통이랑 기하랑 미적 분투가 다 몰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시로 대학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다 몰려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게 지금 기하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선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보시면 어차피 본 수업 때는 계속 그 수업을 해야 되니까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이랑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되는지 계획을 짜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름방학 때 요게 충분하다 싶으면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 보고 이제 조금 자세히 이제 좀 봐줄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년 커리가 거의 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보는 중간고사가 2월 12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경각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그 1시간 동안 문제 풀고 그 뒤에 1시간 동안 문제 풀이 수업을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스킬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줄 거니까 그때 와서 꼭 이 시험지를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추운 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3월 3일 날 개강을 하는데 지금 연합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연합반 월금 저녁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제 수업을 빨리 듣고 싶으시면 연합반에 오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찬학원과 이제 시대인재에서 대진고 1학년,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크 선생입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 저는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강사 생활을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분당에서만 제가 17년 동안 강사 생활을 해서 대진고는 17년 동안 꾸준히 빠짐없이 수능하고 내신하고 다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진고가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를 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금씩 변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출제 유형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17년 동안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들 이제 제일 걱정을 하시고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중간고사잖아요. 그죠?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진고 이제 내신 특징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있는지 그거를 좀 오늘 좀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어머님들. 일단 대진고 특징은 제가 첫 번째 여기도 얘기를 해놨는데 분당에서 일단 가장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많이 줄긴 했어요. 정말 그게 한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8년 전에는 정말 많아서 한 달 동안 수업을 못했어요. 한 달 동안 그때는 이제 영어를 2번 당일 때예요, 어머님. 일주일에. 예, 이제는 요즘에 한 번밖에 안 당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영어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될 때라서 일주일에 2번 당일 때라서 내신도 한 5주 정도? 많으면 5주 정도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 당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신을 증언했었는데 모의고사 시험 지문이 70개였어요. 70개에서 80개 정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그걸 다 수업을 못하니까 미리 읽어오고 어려운 지문만 뽑아서 수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엔 좀 많이 줄어서 한 5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50개 정도로. 50개 정도의 교과서 한과. 요 정도 이제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과서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그리고 교과서는 1학기 때만 늘 때도 있고 또 아예 안 늘 때도 있고. 예, 근데 1학기 때는 한 과씩 좀 들어가는 게 나라에서 뭐라고 합니다. 교과서 안 하면. 예, 그래서 거의 이제 대진고 같은 경우는 100% 모의고사 기출이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2학년 때도 그대로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낙생고랑 대진고를 좀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두 학교가 굉장히 비슷한 성향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이제 기출 시험 범위기는 한데, 그럼 이제 1학년 모의고사니까 뭐 어렵나? 어렵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옛날에는 정말 선행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 뭐 고3 모의고사를 다 띄고 왔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모의고사 1학년 모의고사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신은 좀 다릅니다. 네, 내신은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일단 주제 문제를 아이들이 모의고사에선 절대 안 틀려요. 그냥 주제 제목 문제는 절대 안 틀려요. 그 이유가 보기가 쉬워요. 예, 주제는 다 알아요. 내신은 주제를 다 알고 가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변형 문제, 내신 수업을 할 때부터 공부 다 하고 주제 제목 문제를 변형 문제를 풀어도 그때부터 아이들이 주제 제목 문제를 틀리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보기 선지의 어려운 어휘를. 예. 대진고가 저희 이제 속된 말로는 퐁당퐁당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퐁당퐁당 학교냐? 한 번 시험이 되게 쉬워요. 그럼 막 100점이 난무해요.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뭐 과목마다 또 그것도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번은 100점이 너무 많아서 1등급이 없었어요. 1등급이 없었어요. 다 2등급이에요. 예, 이럴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등급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시험 어렵게 내야죠. 예, 그럼 다음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예, 그 어려운 거를 문제 유형 갖고는 못 만들어요, 어렵게. 왜냐면 객관식은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예, 수능 모의고사랑 똑같아요, 유형이. 객관식은 그냥 똑같아요. 순서 문제 똑같이 나오고, 예, 주제 제목 문제 나오고, 함축적 의미 문제 나오고, 빈칸 추론 나오고, 똑같아요. 유형으로는 난이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물론 주관식도 특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난이도를 나누셨어요. 그럼 어떤 걸로 난이도를 나누느냐? 어휘죠, 어휘. 네, 보기 어려운 어휘. 그래서 이게 보기 어려운 어휘를 상당히 좀 어려운 어휘를 씁니다. 예, 그래서 그냥 50대 50으로 어쩔 수 없이 좀 찍어야 되는, 하나의 어려운 어휘가 나오면 애들이 잘하는 아이들을 맞춰요. 소거법으로 맞춰요. 단어 하나를 몰라도. 근데 단어 2개를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찍어야죠. 예.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약간 어휘, 내가 충분하게 좀 어휘가 좀 돼 있지 않은 친구들, 적어도 고2 모의고사 정도의 내가 단어를 다 아는 정도, 그 정도의 어휘가 내가 돼 있지 않는 친구들은 보기에서 틀릴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난이도를 나누느냐? 어법 어형 변화가 내신 등급을 결정하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어휘에 좀 해당이 되는데, 어형 변화. 네, 문제는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아이들이 단어를 외우는데 그 단어의 품사가 뭔지를 잘 모르고 외워요. 예, 이 단어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명사인지. 한 번은 이런 시험도 있었어요. 영작을 해야 돼요. 영작을 해야 되는데 단어를 주어줬어요. 근데 어형 변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옵션이 붙었어요. 그럼 이제 동사 자리에는 동사형을 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어진 어휘가 마침 명사와 동사가 형태가 똑같은 어휘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몰랐던 거예요. 이게 명사 형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명사를 시험지 보고 저는 너무 너무 웃음이 나는데 학생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전 웃지도 못하고, 그 친구 시험지를 보고 왜 웃음이 났냐면 그냥 그대로 옮겼으면 되는 건데 그걸 막 변형을 시킨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변형,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다 뭐 y도 붙여보고 ias도 붙여보고 막 동사 형태로 변형시키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예, 결국에는 틀렸죠. 결국엔 틀렸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형 변화,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도 품사를 좀 정확하게 알고 외워야 되는 학교가 대진고예요. 네.
그다음 서술형 영작. 예, 서술형 영작. 이거는 좀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달라요. 예. 작년에 조금 쉬워졌어요. 서술형 영작이 작년에 조금 쉬워졌는데 왜 해마다 왜 쉬워졌다고 얘기하느냐? 쉬워졌을 때는 어떨 때냐? 있는 지문에 있던 그대로의 문장을 영작하는. 그럼 쉬운 거죠. 왜냐면 내가 봤던 문장이니까. 내가 아는 문장이니까. 내가 내신 때 공부를 한 문장이니까 그 문장을 그대로 쓰면 그건 쉬운 거예요. 근데 대진고만에 특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영작 문제가 비중이 높고 기본 서술형 영작 능력이 필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험이 쉬울 때는 서술형에서 다 결정이 납니다. 1, 2점 차이가 이제 등급을 가르는 그게 이제 서술형에서 결정이 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유형이 나오길래 그러느냐. 자, 여기 보세요. A에서 E에 들어갈 말. 자, 빈칸이 뚫렸죠? 그럼 A에서 E에 들어갈 말. 단어 고르는 거예요. 단어를 고르는데 어떤 식으로 내느냐. 단어도 줘요. 친절하죠. 예, 단어 줍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쉽잖아. 물론 여기에 이제 어려운 단어를 한두 개 섞어요. 그래서 일단 어휘도 확인을 하고요. 학생들의 어휘 실력도 확인을 하고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필요한 경우 어형 변화라고 되어 있죠. 주어진 단어를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어형을 변화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discern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 단어를 그대로 쓰면 안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또 이제 어형도 변화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랑 어형 변화를 동시에 그래서 어휘 문제인 것 같지만 문법도 동시에 체크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이게 대진고만의 특징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 영작 실력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빈칸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지문이에요. 이 지문, 그냥 주어진 지문의 주제문을 보기에 있는 단어를 하나씩 찾아서 어형 변화 없이 추가, 그리고 여기 어형 변화 없이 추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기 단어 외에 추가 금지, 단어는 어형 변화 필수, 단어 외에는 어형 변화 없음이라고 돼 있죠. 조건이 굉장히 많죠. 중요한 건 뭐냐? 주어진 단어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장은 내신 때 공부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지문에 있던 문장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영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작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작 실력이 기본적으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문법을 알아야 됩니다. 왜? 문법에 맞게 써야지만 되고 그래야지만 한 가지 정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도 주는 거예요. 복수 정답이 나올 수가 없게.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기 편하셔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2, 3년 내로 바뀔 것 같긴 해요. 이제 주관 시점 AI가 해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걸 못해서 선생님들이 그걸 못해서 여태까지는 이런 조건들을 줬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본 영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문법 이제 아까 제가 객관식 문제가 유형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수능하고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 한 가지 다른 게 어법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된다.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총 몇 개 문제가 나옵니다. 수능은 어때요? 틀린 거 하나 고르는 거죠. 그러면 그 5개 중에 내가 모르는 개념이 한두 개 있어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문법 문제 아이들이 또 잘 안 틀려요.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 문제는 단어 밑줄이 하나만 쳐져 있어요. 하나만 쳐져 있어서 그 밑줄 쳐진 단어만 봐도 아, 이건 나한테 뭘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는 걸 예측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내신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밑줄이 길죠. 단어 하나도 아니에요. 밑줄이 길고 그리고 총 몇 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항상 아이들 틀리는 거 보면 개수 하나 차이로 틀려옵니다. 개수 하나 차이로.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문법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 공부를 좀 싫어해요. 문법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능 수업에서는 문법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또 골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스킬적인 걸 많이 가르쳐주는데 내신에선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걸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대진고의 특징적인 문법 문제입니다.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밑줄이 없어요. 그냥 읽고 찾아서 고치는 거예요.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각 문단당 몇 개가 틀렸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예,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게 변화가 됐어요. 제가 최신 문제는 여기 못 갖고 왔는데 작년에 한 가지 변화가 맨날 조금씩 변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변화가 되거든요. 변화는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밑줄을 줬긴 줬어요. 근데 문장 전체를 밑줄 쳐놨어요. 사실 의미 별로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문장에 틀린 게 2개였어요. 그것도 얘기 안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쓰라고 했느냐? 문법을 틀린 걸 고치고 고친 문장을 그대로 다시 다 쓰세요라고요. 그 문장을 다 쓰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틀린 부분을 다 고쳐 써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적으로 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법에 좀 힘을 좀 많이 준 학교다. 그래서 어휘랑 문법, 내신을 좀 잘하려면 어휘랑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해결책, 솔루션도 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솔루션 학생들한테 주느냐?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 시험 범위가 100% 전국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신 전 미리 내용 및 어휘 학습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예비고일 연합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모의고사를 1학년 거를 저는 합니다. 예, 지금 요 타임 때는 원래는 제가 옛날도 아니죠. 한 5년 전만 해도 1학년 아이들 상대로 수업을 하면 1학년 모의고사를 안 했었어요. 예, 쉬우니까. 예,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 풀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 모의고사는 안 하고 2학년, 3학년 걸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학년 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영어 학원을 한 번밖에 안 보내주시잖아요. 2번 안 보내주실 거잖아요. 그죠? 예, 한 번밖에 안 보내주시니까 수능하고 내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1학년 모의고사로 하고 왜냐하면 1학년 모의고사 5개년이 시험 범위예요. 1년 동안 시험 범위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예, 그래서 2학년 거는 그럼 언제 푸느냐? 여름방학 때 풉니다. 여름방학 때 이제 2학년 거 준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2학년 거를 완벽하게 풀어서 또 2학년 내신 수능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잡혀요, 어머님들. 네. 그래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지문의 주제문 영작, 제목 영작, 프랙티스로 까다로운 서술형 100% 커버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도 하고 있지만 주제문 미리 써보는 거 연습을 시킵니다.
아는 거하고 해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어머님들. 예, 글도 많이 써본 사람이 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좀 써봐야 돼요. 근데 아무 문장이나 쓰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또 공부하면 또 비효율적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 이런 친구 있어요. 막 이렇게 쓰는데, 공부를 하는데, 막 이렇게 베껴요. 전체 지문을 싹 다 베껴요. 그리고 또 한글도 막 써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겠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니? 자기는 써야지만 이게 공부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바꿔라. 고3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 고1, 고2, 고3 생각해 보세요.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특강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 문장의 길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제가 말려도 해요. 왜냐면 그게 승리 공식이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됩니다, 어머님들. 왜? 시험 범위가 짧아요. 짧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1학년 성적 잘 받을 수 있어요. 2학년 때부터 삐끗삐끗해요. 영어가? 아니요, 전 과목이. 왜냐하면 한 문장 길이가 길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쓰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쓰는 속도는 빨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죠? 예. 그러면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성적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2학년 때 바쁘잖아요. 거의 다 이과 어머님들이시죠. 2학년 때 난리 납니다. 정말 애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학생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막 주말에 막 꽉꽉 차 있어요. 저도 막 불쌍해요. 막 애들 막 엘리베이터에서 막 라면 먹고 막 김치 삼각김밥 먹고 있으면 맛있는 것 좀 먹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측은해요. 그래서 못 먹고 왔어요. 못 먹고 왔어요. 또 이렇게 졸면 또 깨우면 어제 몇 시에 잤니? 어제 숙제하느라고 3시간 잤어요. 이러는데 측은해요. 예, 시간 싸움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시간을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지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계속 얘기했었어요. 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읽어. 이렇게. 왜냐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다르거든요. 저는 최소 5번 읽으라 그래요. 한 지문을. 문제 풀기 전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시키고요. 그 다음에 대진고에서 기출문 되었던 문법 중심으로 심도 있는 학습 진행. 이것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전에 기출되었던 거. 왜냐하면 문법은요, 어머님들 개념이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 때 개념은 사실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저 문법이 너무 약한데 문법책을 다시 볼까요? 어느 세월에? 지금은 실전이야. 실전할 때야. 풀어보고 그냥 나한테 다 질문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 하나씩 알아가면 쌓이면 그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문법 약한 친구들 1학년 때 내신 공부 그것만 철저히 하면 2학년 때는 문법이 부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개념이 나와요. 새로운 개념 없어요. 문법책은 한 권으로 끝나지 뭐 새로운 뭐 내년에 막 가정법이 아니고 뭐 직설법 문법이 새로 나와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신 때 이런 자료들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주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문에서 있는 키워드의 동의 표현 다 제가 제공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동의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선의 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지문에 있는 단어만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동의어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요. 주제도 키워드 집어넣을 수 있게 그리고 네, 항상 틀린 부분은 바르게 고치는 것까지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동의어 위주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어휘가 또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글의 흐름상 틀린 어휘, 또 바르게 고치는 것까지, 이런 자료까지 제가 직접 만들어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서 문제는 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잘린 자료를 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자료를 제가 왜 제공해 주냐면 그 친구 때문에 사실 그 아까 쭉 썼던 친구 있죠. 예, 그 친구 때문에 사실 제가 대진고에서는 이 자료까지 같이 제공해 주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이 자료를 했더니 예, 선생님 좋아요. 좋아요. 저걸 맞추다 보니까 글의 흐름이 쫙 정리가 좀 잘 된대요. 예, 그래서 이 자료까지도 제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2026년 책이죠. 이 책이 부교재가 될 확률이 99%입니다. 꾸준하게 올림포스 교재를 썼어요. 꾸준하게. 이 책은 뭐 다른 책 아닙니다. 어머님들. 그냥 5개년 기출 모아놓은 겁니다. 특별한 교재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재가 100%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할 때 이 교재를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출문제 자료는 그냥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수업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테스트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리고 어법적 해석을 해서 이 문법이 왜 쓰였는지, 뭘로 쓰였는지 이것까지도 제가 좀 쓰라는 문법 공부를 좀 시키는데, 한 문장 해석,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머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객관식 문제에서 주제 제목 문제를 틀리기 시작한다. 물론 어휘 때문이기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보면요, 한 문장 해석이 부족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냥 대충 해석하는 거죠. 대충. 지문이 있으면 앞뒤 내용을 이제 예측하면서 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 내가 해석이 안 돼도 넘어가요. 괜찮아요. 그리고 문제가 풀려요, 어머님들. 근데 보기는 다르죠. 실제로 그 보기를 잘못 해석해서 틀리는 경우가 내신에서 꽤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내신 때도 어떻게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느냐? 읽어보고 내신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착각이 뭐냐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료를 주긴 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기 싫은데 그 자료를 안 주면 또 난리가 납니다. 어떤 자료냐면 해석에 딸려 있는 자료. 지문에 해석이 딸려 있는 자료. 왜 그 해석이 딸려 있는 자료를 주길 싫어하느냐? 해석이 안 되면 그냥 한글만 읽어요. 그냥 국어 공부를 하고 가요. 영어 시험인데. 그리고 그 한글을 읽었으니까 내용이 좀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변형 문제 막 풀어서 와요. 제가 제일 막는 게 그거예요. 공부 중에서. 제발 그러지 마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읽다가 한글 볼 수 있죠. 내용 파악은 해야 되니까. 대신 한글 본 문장은 별표 쳐와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장은 구문 공부를 해야 되는 문장이에요, 어머님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구문 수업은 아이들한테 질문을 다 받아서 질문하는 문장 위주로 제가 해줍니다.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네이버 카페. 그것도 뒤에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수업도 이렇게 패드로 진행을 합니다. 패드로 진행을 해서 매 수업마다 제 얼굴 말고 제 목소리랑 이 칠판, 그거 이제 녹화가 되는 거예요. 매 수업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 동영상을 다 올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복습할 때도 이제 들으면서 다시 복습할 수 있고, 또 노트 필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잠깐 줄 수 있잖아요. 수업 듣다가.
예, 그러면 그것만 또 이렇게 찾아서 다시 들을 수 있게 다 동영상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습 테스트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 여기 요점 노트 정리하는 거를 좀 알려줍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제공하는 자료가 1등급 받았던 친구들의 노트를 항상 이렇게 쓰는 거야. 1등급 아이들은 이렇게 쓰더라. 예, 이런 거를 좀 보여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어머님들한테 다. 그 다음 관리지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인데요. 네. 저는요, 내신 때는 새벽 4시까지 질문 받아줍니다. 대신 아침에는 못 받아요. 아침에는 못 받는데. 예, 아이들이 좀 늦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예, 새벽 4시까지 다 질문 받아주고요. 제가 수업하는 시간 빼고, 제가 또 퇴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시 이후부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줘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편하게 질문할 수 있게 제가 다 직접 개별 카톡을 활용해서 제가 다 해주고요. 그 다음 어머님들한테 당연히 문자 발송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관리를 해줍니다. 대진고 수행평가 있습니다. 지문 발표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제가 다 관리를 해줍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그 1등급 학생들 노트 필기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보내주는 자료, 모르겠으면 참고해라 라고 보여주는 자료. 여기서 제가 항상 시키는 게 있어요. 주제문 연습하는 거. 예, 꼭 이렇게 쓰게, 예, 연습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거라든지 내용적인 거, 흐름 이런 것들 이렇게 노트 필기하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제가 시킵니다. 이제 이 자료가 제가 카페에서 제공하는 영상 자료 여기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시간대 보시면 돼요. 네, 오전 12시 44분 대진고 땡땡 질문을 저한테 했죠. 네, 제가 12시 57분에 다다다닥 답을 달아주죠. 예. 이게 이제 거의 실시간인데 질문을 제가 받으면 순서대로 답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질문을 카톡으로 하면 좀 편하게 좀 질문을 해요. 그냥 사진 찍어서 그냥 질문할 거면 따따따따딱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비골 연합반 진행 중이고요. 토요일 반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 대진골 내신반은 제가 수요일로 날짜를 일단 잡았어요. 예, 수요일로 날짜를 잡았고, 그리고 3월 11일에 개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머님들한테 또 한 가지 딱 이제 어필하고 싶은 거는, 예, 정말 분당에서 17년 동안 대진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 수행, 관리, 그리고 내신 좋은 성적으로 이제 어머님들께 보답할 수 있게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